필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논술 대비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시립대의 시험시간은 2시간이 주어지고 답안 작성 시 제목을 달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표현은 절대 하지 마시고 답안지 마지막에 끝 그리고 이런 식의 이모티콘을 넣는다거나 교수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 모두 자신의 신상 표현으로 포함이 돼서 탈락이 될 것입니다. 반값 대학 진심 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매듭을 하게 된다면은 제값 내는 대학 가셔야 될 것이고,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펜을 사용하십시오. 적색이나 정색 볼펜은 사용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한번 실험적으로 적색으로 가서 답안지를 작성해 보시든지 그것은 수험생의 자유가 될 것이고, 물론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 정도의 이러한 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청원 채널에서 시립대의 모든 답안지를 작성할 때 주어진 분량보다 한 100자 정도를 초과했는데 이것은 답안을 충실하게 작성할 때 키워드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전체 문제의 결과를 보게 된다면 시립대는 3개 문항을 출제를 하고 1번에서 요약한 뒤 그리고 사실상의 분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한 지문과 다른 지문의 차이점을 비교하라 이 부분에서 분류를 이 학생이 잘했는지 이것을 1번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1번에서 주된 견해나 관점이 다른 지문을 찾아내라 이렇게만 말할 뿐 도대체 어떤 것이 견해이고 관점인지를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 문제에서 이 문제가 어떠한 견해나 혹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게 사실 시립대 당락의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큰 산에서 큰 틀에서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십시오. 4개의 제시문이 도대체 어떠한 주제에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결국은 최종적인 관건이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도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표 문제는 문제 1번과는 거의 분리된 그런 문제인 만큼 도표 그 자체의 해석에 충실하시길 바라겠고, 문제 3번에서는 이제 자신의 견해를 묻고 있는데 이 견해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물론 주된 견해나 관점의 이러한 차원에서 4개의 주어진 제시문 중에서 2개는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그런 제시문으로 활용하는 그런 서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1번 요약을 하기 전에 문제 3번을 가지고 힌트를 삼아서 이 문제가 어떠한 견해나 관점에서 출제되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힌트로서 3번을 반드시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1번 먼저 덜렁 쓰다 보면은 3번하고 전혀 무관한 그러한 요약을 할 수 있는 만큼 1, 3번을 반드시 동시에 보고 그것에 대한 개요를 짠 뒤 도표는 사실상 분리된 문제인 만큼 별도로 처리해도 된다 이렇게 문제의 접근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입니다. 분류 그 자체도 만만치 않은 만큼, 그리고 전체적으로 2000자가량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2시간에 2000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대 분량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제가 결코 연대보다 만만하냐 그렇지도 않은 그런 대학이고, 영어나 수리는 출제되지 않지만 도표는 반드시 출제되고, 문제 1번에서 독해를 묻고 있다면 문제 3번에서는 독해를 적용해서 창의적 서술을 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문제 3번에서 매듭에서 짧은 예시를 포함시켜서 자신의 주장을 보다 선명하게 돋보이게 하는데 자유로운 대학입니다. 대신 이 예시를 주절주절 늘어놔서 전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시립대의 제시문 구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둘둘씩 묶인다는 거죠. 이렇게 묶이거나 뭐 이렇게 둘둘씩 묶이게 되는데, 물론 가나가 묶이고 다라가 묶인다는 뜻은 아니고, 뭐 가다 묶일 수 있고 나라 묶일 수 있는 만큼 2 플러스 2의 이런 제시문 구성을 하고 있다. 따라서 4개의 제시문인 만큼 1 플러스 3 이런 것은 출제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나중에 자신의 주장 부분에서 어떠한 입장을 택하더라도 가능하게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입장을 택했을 때 균등하게 나머지 2 제시문을 자신을 지지하는 논거로, 그리고 둘을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비판하는 그러한 유형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2 플러스 2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보셔도 무방하실 것이고, 도표지문은 이번 문항에 그 자체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표지문은 사실상 별도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입니다. 시립대 논술의 출제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사실 제시문 개수는 조금 달랐지만 이때부터 시립대 논술은 줄기차게 현재의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한때 영어 지문을 출제하는 그러한 실험적 시도를 했다가 영어 지문을 삭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2013학년도 예상 유형 정리부터 시립대 논술의 그러한 현재의 형태가 골격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지금의 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이고, 2018학년도 유형정리는 2017학년도 기출 그리고 2018학년도 수시논술 대비 시립대의 모의고사를 토대로 해서 한 번 더 구체적인 출제 유형을 짚어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시립대 연습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여기서부터 역순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나가시면 될 것이고, 이것을 작성하시면서 만약에 첨삭이 용이치 않다면은 자기가 작성한 답안지와 그리고 청원 채널에서 이렇게 탑재한 모두 예시 답안이 설명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시립대 논술 작성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2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이시라면은 이번 유형 정리에 스포가 담겨 있는 만큼 먼저 작성을 하셔서 자기 답안지를 검토하신 뒤 듣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2017학년도 수시논술 문제의 답안 형태를 보게 된다면, 일단 문제 1번을 작성하실 때는 제시문 가의 키워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담는 250자를 먼저 작성을 하고 나신 뒤, 그 다음 문단에 바로 첫 문장에서 관점이 다른 제시문은 무엇과 무엇이다 이 부분을 서술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지문의 핵심 내용과 그것이 어떻게 가와 다른지를 설명하는 이러한 방법, 즉 가의 주장을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것의 내용을 서술하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가와 다르다 이러한 식의 서술을 1번에서 지켜주시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한 제시문 라는 이런 내용이지만 어떤 면에서 다르다 이러한 형식의 문항 1번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이고, 문제 2번은 도표 문제입니다. 따라서 도표 그 자체를 주어진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데 충실하라 이렇게 충고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문제 3번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묻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은 자신이 서술하기에, 즉 자신감이 있는 그러한 부분을 선택하신 뒤 첫 문장에 나는 어떻다 이렇게 먼저 밝혀주시고, 먼저 자신이 비판할 지문을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는 이러한 지문을 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서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인데, 먼저
비판하는 지문에 있어서도 걔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서술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어떠한 한계를 지닌다, 즉 예의 주장과 예 주장의 한계,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한계를 토대로 해서 주어진 현안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을 여기에서는 2017학년도 수시에서는 택시기사를 외면한 승객의 행위라는 이 한계 속에 자신의 주장이 이러한 비판적 논점을 적용했을 때 이 주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서술을 하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의 주장을 먼저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 주장의 한계를 서술한 뒤, 따라서 이것을 현상 속에 적용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노출되더라, 이러한 식의 구성을 반드시 하시라는 겁니다. 너는 틀렸고 너는 나쁘다, 왜 잘못됐다라는 구체적인 논거가 없이 막연하게 주장만 하시게 된다면 점수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두 장을 현상 속에 용해시켜서 그것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어떻게 두 제시문을 처리하시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는 이 지문을 처리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 주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은 결국 현실에 적용했을 때 어떠한 타당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적용해 보았을 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해를 반드시 해서 역시 이 주장의 내용 그리고 이 주장을 현상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내 주장과 이렇게 적합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러한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짧은 예시나 그러한 유추를 통해서 매듭 부분에서 답안의 선명도를 이렇게 높일 수 있다면 높은 가점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안은 개인의 선행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전개된 답안인데 역시 찬성과 동일한 그러한 전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만 매듭 부분에서 우리는 매일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기아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들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이러한 식의 간결한 매듭을 덧붙였는데, 이것은 채점자에 대한 호소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에 제가 추천드리는 그러한 서술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2018학년도 모의 문제의 간단한 골격만 살펴보게 된다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문항 1번에 대해서는 가의 주장을 최대한 키워드를 담아서 서술하되 이것의 견해나 관점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서술을 할 것, 즉 주제를 찾아내는 서술을 할 것,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서 나는 어떤 내용이고 이것이 가와 어떻게 다른지 덧붙일 것, 마찬가지로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역시 가와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을 덧붙이는 그러한 서술을 함으로써 주된 견해나 관점에 관해서 각각의 제시문이 다른 이유를 반드시 서술하라, 각각의 제시문을 단순히 요약하고 나오면 절대 시립대에 갈 수 없다, 이 부분 명심해서 시험장에 적용하시기 바라겠고, 문제 2번은 도표 문제입니다. 주어진 관점을 토대로 해서 도표 해석에 충실하시길 바라겠고, 마찬가지로 문제 3번에서는 하나의 이러한 현안을 사례로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 녹여서 자신의 주장을 서술하되 첫 문장에서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난 뒤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비판해야 될 지문의 내용을 압축하고 이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고 난 뒤 이것을 어떻게 현안에 적용했을 때 보여주는 한계를 서술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비판 지문에 대해서도 내용을 밝히고 이 내용의 한계 그리고 현안에 적용했을 때의 한계를 이렇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맞다 그러다 이러지 마시고 이것을 주어진 현안들에 적용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용해서 서술하거라. 그리고 나머지 두 제심은
자기와 같은 편의 두 제시문도 마찬가지 서술을 하면서 매듭 부분에서 강한 예시나 유추가 떠오르게 된다면 답안 속에 포함시켜서 호소력을 높여라, 이렇게 문제 3번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유형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2016의 기출부터 거슬러서 올라가게 된다면 시립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서술의 골격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게 된다면 문제 1번에서 요약하는 과정에서 키워드를 담아라, 그리고 나머지 입장이 다른 두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한 뒤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줘라. 그리고 도표 400자는 주어진 관점에 관해서 도표 그 자체를 충실히 분석하는데 주력하라.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종합적인 서술 천자가 출제가 되는데 자신의 주장을 제시한 뒤 주장과 상반된 두 제시문을 비판하되 현안에 반드시 녹여서 비판하라.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동일한 지문 나머지 두 개를 통해서 주장을 강화하되 역시 이러한 입장들을 현안에 적용했을 때 어떠한 강점을 갖는지 서술하라. 그리고 제시문을 반드시 모두 주장 속에 녹여서 포함시키고 매듭에서 짧은 유추나 예시를 활용함으로써 선명한 인상과 창의성을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시립대 문제의 유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게 된다면 문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점을 잡아내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대학입니다. 각각의 제시문의 주제를 빨리빨리 파악하면서 문제 1번과 3번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시고 구성의 안정성을 위해서 원고지 사전 안배하시는데 1번에서는 250자 먼저 끊으신 뒤 나머지 두 개 제시문을 위한 원고 안배하시고,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간단한 자기 주장 이후에 나머지를 기계적으로 4분의 1등분 하시면 될 것이고, 글씨체 통일해서 처음에는 정자로 쓰다가 나중에 날리는 글자를 쓰게 된다면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 각각의 주제를 첫 문장에 가급적 서술을 하십시오. 특히 문제 1번에 있어서 각각의 주제를 첫 문장에 서술해서 이것이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주장을 한다,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겠고, 연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지 사용법 공개 해설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셔서 간단하게 볼펜을 사용했을 때 자신의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익히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고, 도표 문제는 그동안의 시립대 기출문제를 샅샅이 훑어서 한 번씩 보면서 먼저 풀어보시고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러한 시립대 캠퍼스 사진입니다. 더구나 등록금이 반값이라서 붙고 나면 효자 소리 듣는 대학입니다. 내년에는 시립대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마칩니다.